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네, 서울경제신문 1면인데요. 이 복잡한 경제 뉴스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독자님들이 가장 중요한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일면을 보면요. 특히 중소기업의 어떤 새로운 길찾기, 그리고 빅테크 기업의 노사관계 변화,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미래 경쟁력과 바로 연결되는 인재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첫 소식은 중소기업 M&A 관련인데요. 이게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 좋은데도 성장 한계나 아니면 그 승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 기술보증기금, 그러니까 기보라고 하죠. 중소기업 기술금융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기관인데 여기서 주도해서 만든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있거든요. 여기서 드디어 첫 결실을 봤습니다. 아, 첫 결실이요? 네, 그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기술이 아주 뛰어난 이삭화유리 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를 재생 원료 생산 기업인 오성IK가 60억 원에 인수한 겁니다. 이게 지난 3월에 플랫폼이 문을 연 이후 첫 성공 사례예요. 와, 첫 성공이라니 일단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 기업의 거래 성사, 이걸 넘어서서 좀 더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플랫폼이 정말로 중소기업 생태계에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단순히 두 기업이 합쳤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기업 입장에서는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실히 잡은 거고요. 또 피인수기업은 자칫하면 그냥 사라질 뻔했던 그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동시에 기업 승계 문제까지 해결한 거거든요. 아, 양쪽 다 윈윈이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보면 이런 M&A가 활성화되면 개별 기업을 살리는 걸 넘어서서요. 국가 차원에서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미가 아주 큽니다. 특히 폐배터리 같은 분야는 자원 안보랑도 바로 연결되니까요.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참 중요하군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 내부에서 또 중요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네요. 쿠팡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쿠팡그룹 차원의 통합노동조합 쿠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쿠니언이 어제 6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아, 드디어 쿠팡도요. 네, 이로써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주요 플랫폼 대기업들은 대부분 노조를 갖추게 된 셈입니다. 쿠팡 노조는 포괄임금제 폐지하고 고용안정 보장 이 두 가지를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 폐지, 이게 좀 논란이 많았죠. 맞아요. 그 포괄임금제라는 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수당 같은 걸 미리 월급에 그냥 포함해서 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일한 시간에 비해서 보상이 좀 적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제 진짜 빅테크 기업들도 본격적인 노사관계에 시험대 오른 셈이네요. 특히 이커머스 1위인 쿠팡의 노조 설립은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쿠팡 내부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플랫폼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입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이잖아요. 이거랑 맞물려서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규제랑 연결될 수도 있겠군요. 네, 앞으로 노동계 목소리가 더 커지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 요구라든지 규제 압박 같은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업 경영에는 좀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국내 상황도 복잡한데 국제적으로도 지금 긴장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네요. 미국하고 이란 사이 갈등인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다고요. 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돕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하다가 중간에 급하게 귀국했잖아요. 그러면서 테헤란에 있는 미국인들한테 소개령까지 내렸습니다. 소개령까지요? 네,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종식을 원한다 이러면서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하는 듯한 아주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 항공모함이나 공중급유기 같은 전력들이 중동 지역으로 이동 배치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안에 알게 될 것, 이런 말까지 했다는데 기자님 이거 정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임박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특유의 압박 전술일까요?
그 점이 바로 지금 상황의 핵심적인 불확실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분명히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고도의 압박 카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과 군사적인 개입이라는 이 양극단의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정말 예측 불가능성이 극대화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세계 경제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인데요. 들을수록 좀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인재 유출, 이른바 두뇌 유출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인재가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두뇌 수지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이 OECD 38개국 중에서 35위,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35위요? 와. 네, 특히 AI나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기술 분야 있잖아요. 여기서 국내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결국 인재 전쟁이라고들 하는데 이렇게 핵심 인재들이 계속 빠져나가면 국가 경쟁력에 정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기업이나 어떤 부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술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술 주권? 네, 단순히 인재를 키우는 걸 넘어서서요, 정말 파격적인 대우나 연구 환경을 만들어서 해외의 특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데려오고 또 국내 핵심 인재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법무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이런 부처들이 다 참여하는 기술주권 워룸 같은 강력한 조직을 새로 만들자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들을 깊이 있게 짚어주셨는데요, 기자님. 이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 독자님들이 앞으로의 흐름을 읽기 위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가장 큰 변수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뭘까요? 오늘 다룬 이슈들 다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꼽자면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잠재력과 바로 연결되는 국내 핵심 인재 유출 심화 문제하고요. 또 단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미국, 이란 간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 이 두 가지를 가장 큰 변수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재 유출과 미 이란 갈등이요. 네. 더욱이 이 두 문제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국제 정세 불안이 국내 투자나 연구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인재 유출을 더 부추기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면서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 인재 문제와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변수가 서로 엮여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해야겠군요.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일면 읽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독자님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